소리로 듣는 문화예술 채널 오디아입니다. 모두미술 공간의 예담화경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두미술 공간은 2025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예술을 이끌어온 경험 많은 작가들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년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표현 방식이 만나 대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조화로운 경계를 탐색합니다. 이번 전시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인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30년 이상 창작을 이어온 중견 작가부터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작가별로 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는 작가별 대표 작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어진 시간, 짙어진 이야기 전시실에서 처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김영빈 작가의 텔레파시입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 위에 그려졌으며 공중에 떠있는 형형색색의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듯한 추상적인 구성입니다. 배경은 부드러운 회색빛과 하늘색이 섞여 있으며 그 위로 다양한 색채의 둥근 형상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형상들은 마치 물방울이나 세포처럼 보입니다. 곳곳에는 짙은 청록색, 붉은색, 주황색의 덩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는 반짝이는 흰색과 노란색입니다. 이 요소들은 가느다란 선들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신경망이나 전자회로처럼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김영빈 작가는 삶은 추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점, 선, 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단순한 형태 속에 내면의 감성을 담아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색채와 공간의 흐름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잃어버린 시간, 기억의 단편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 작가의 파동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 위에 그려졌으며 깊이 있는 질감과 강렬한 대비를 통해 거친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두터운 질감이 느껴지는 회색과 검은색의 색면이 불규칙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성입니다. 캔버스를 가로로 이등분했을 때 위쪽은 어둡고 깊은 먹색이고 아래쪽은 푸른 빛의 회색입니다. 군데군데 오염이 있고 빛이 발해 있어 마치 표면이 닳아 벗겨진 벽이나 찢긴 종이 같습니다. 두 색이 만나는 경계에는 금빛이 살짝 스며들어 있는데 빛이 스며들거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김영수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 위에 독창적인 질감을 구현합니다. 입체적인 표현 방식을 실험하며 캔버스뿐만 아니라 압축 소재와 폼 등의 재료를 사용해 반입체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나가다, 빈속 상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인희 작가의 바다의 숨소리를 소개합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사진처럼 사실적인 그림체로 그려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꿈틀거리듯 말려 올라가며 휘몰아치는 장면이 캔버스 중앙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파도의 색은 일반적인 푸른빛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주황과 붉은빛이 섞여 있어 마치 바다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결이 휘몰아치는 끝부분에는 하얀 포말이 튀어오르며 햇살을 머금은 반짝임을 보여줍니다. 파도 뒤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황금빛 하늘이 보입니다. 자연의 거대함과 생동감이 잘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박인희 작가는 파도의 실루엣을 통해
자유와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부드러운 리듬을 시각적으로 담아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결의 흐름을 통해 또 다른 항해를 꿈꾸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다의 숨소리, 연작 세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손영락 작가의 자작나무 1을 소개합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2배 이상 긴 캔버스에 사실적인 그림체로 그려졌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자작나무 숲을 담았습니다. 흰색과 회색의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해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수직으로 길게 뻗은 자작나무들은 빛을 머금은 듯 밝은 흰색을 띠고 있으며 검은색의 얼룩진 무늬가 자연스러운 질감을 더해줍니다. 가지들은 가늘고 섬세하게 뻗어 있으며 바닥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안개 너머로 더 많은 나무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손영락 작가는 한국의 전설과 문화유산을 회화적으로 재해석합니다. 보인돌, 암각화 등 역사적 요소를 작품에 융합하며 선조들의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환생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작나무 2, 헤리티지 산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명상 작가의 주암정의 봄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 전통적인 한국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봄날의 정취를 고요하고 서정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크고 웅장한 바위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그 위로 푸른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습니다. 바위와 소나무 모두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채로 그려졌지만 절제된 색채 속에서도 깊은 질감과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바위산 오른쪽에는 작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와지붕이 얹혀 있으며 목재 기둥이 단아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활짝 핀 봄꽃들이 산뜻한 색채를 더합니다. 정자 위쪽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노란색과 연두색의 작은 나무들도 곳곳의 자리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그 오른쪽에 멀리 보이는 산과 나무들은 연한 먹빛으로 표현되어 있어 안개가 자욱이 낀 듯한 깊이감을 더합니다. 이명상 작가는 35년 넘게 한국화를 중심으로 작업해왔습니다. 산수실경을 주로 그리며 수묵담체 기법을 활용해 현대 풍경 속에서 옛 정취를 찾아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정호수의 봄, 쌍곡계곡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명희 작가의 경계의 가장자리를 소개합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그려졌으며 현실과 비현실, 자연과 도시의 경계가 혼재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크게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쪽은 대나무 숲이 가득한 배경으로 초록빛 나뭇잎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 숲과 어울리지 않는 기다란 전봇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봇대 뒤에는 작은 코끼리가 숨어 캔버스 밖 우리를 관찰하듯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바닥이 깊게 갈라진 듯한 검은색 틈이 있고 그 속으로 커다란 코끼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공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원뿔형 곡깔이 흩어져 있습니다. 검은색 틈 아래로는 검정 잉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이며 더욱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장명희 작가는 사회 속 다양한 경계선을 탐구하며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힘없는 약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조명하고 그들이 꿈꾸는 희망과 밝은 미래를 상징적인 색채로 담아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꿈길에서 On the Other Side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선 확장하는 감각 전시실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김다영 작가의 색채의 왈츠입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한 예술가의 방이 담겨 있습니다. 원색 계열의 강렬한 색채들이 자유로운 붓터치로 얽혀 있습니다. 캔버스 중앙의 푸른색 테이블 위에 화병과 접시가 올려져 있습니다. 작은 보랏빛 화병에는 분홍색 튤립 4송이가 꽂혀 있고 그 아래 노란빛 접시 위에는 사과처럼 보이는 과일이 6개 쌓여 있습니다. 캔버스 상단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습니다.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실내를 밝게 물들입니다. 곳곳에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감의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어 더욱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색의 조화입니다. 푸른색과 노란색, 분홍색과 보라색이 대비를 이루면서도 자유롭게 어우러지며 마치 음악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김다영 작가는 일상 속 빛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순간을 포착합니다. 식탁 위의 꽃병,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 창가의 화분과 책처럼 익숙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찾아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꽃들의 식탁, 나뭇잎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선영 작가의 위로를 소개합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그려져 있으며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인물화입니다. 캔버스 중앙에 두 여성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둘 다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앞쪽의 인물은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표정에서는 간절함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손끝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쪽의 인물도 한쪽 손을 하늘을 향해 뻗고 절실한 눈빛으로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몽환적인 보라색과 분홍색이 물결을 휘몰아치듯 섞여 있습니다. 곳곳에 핑크빛 물감이 흘러내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김선영 작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결을 탐구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선과 색으로 표현합니다.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 속에는 감춰진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는 스스로와 타인에게 위로와 담담한 용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존,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존재로 드러내는 몸,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태환 작가의 블리스풀 4 작품을 소개합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그려졌으며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구도로 이루어진 초현실적인 풍경화입니다. 캔버스 중심에는 거대한 산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산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 겹의 색띠가 겹쳐진 독특한 형태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이 층층이 쌓여 마치 지구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산 아래에는 맑고 푸른 호수와 초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하얀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캔버스 하단 좌측에는 배낭을 맨 여행자가 서 있습니다.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듯 합니다. 인간을 작게 그려 자연의 거대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작가는 창과 문을 통해 사계절의 빛과 자연을 담아냅니다. 그는 아크릴, 수채화,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대담한 붓터치와 풍부한 색감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시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블리스풀 연작 세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소영 작가의 지나가는 거리 작품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길을 따라 다채로운 색의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으며 그 사이로 사람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건물들은 각각 개성이 뚜렷합니다. 노란색과 분홍색, 파란색 등 밝고 따뜻한 색조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집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고 어떤 집은 지붕에 노란 타일이 장식되어 있어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아기자기한 매력을 뽐냅니다. 길 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외부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는 작은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화면 전체가 다양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소영 작가는 이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깊고 섬세합니다. 그의 작품은 석양이 물든 거리, 겨울의 차가운 공기, 한가로운 오후의 풍경처럼 일상의 순간을 담아내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해지는 저녁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명수 작가의 화분2 작품을 소개합니다. 세로로 긴 캔버스에 단순한 형태의 화분이 그려져 있습니다. 캔버스 중앙에 화분이 놓여 있으며 그 위로 두 송이의 노란 꽃이 활짝 피어나 있습니다. 화분은 흰색과 연한 회색 톤으로 칠해져 있으며 위쪽에 초록색 삼각형 무늬가 2개 그려져 있어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꽃 두 송이는 모두 밝은 노란색입니다. 왼쪽 꽃은 부드럽게 말린 장미처럼 보이며 오른쪽 꽃은 활짝 핀 튤립처럼 보입니다. 꽃의 크기와 형태는 다소 다르지만 붉은 윤곽선과 과감한 색채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꽃 밑에 그려진 초록색 잎사귀들은 단순한 형태의 동그라미입니다. 배경은 연한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 차분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서명수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지각을 바탕으로 동물, 꽃, 나무 등의 자연물을 자유롭게 그려냅니다. 거침없는 선과 면을 활용한 표현 방식은 그의 작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분 1, 화분 5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승식 작가의 아름다운 성당으로 가는 길 작품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 그려졌으며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캔버스 중앙을 커다란 주황색 동물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작가가 상상으로 창조해낸 것처럼 보이는 이 동물은 몸에 흰색 점들이 흩어져 있어 사슴이나 기린을 연상시킵니다. 동물은 발에 커다란 분홍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 밑에는 알록달록한 바퀴가 달려 있어 마치 동물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쪽 배경에는 화려한 성당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강렬한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채로운 색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작은 점과 패턴이 가득 채워져 있어 마치 모자이크 작품처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질감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두꺼운 물감이 쌓여있는 듯한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손으로 만지면 거친 표면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승직 작가는 그림과 시를 함께 작업합니다. 그림이 시를 만들고 시가 그림을 이끄는 방식으로 감정과 영감을 결합시켜 추상적인 표현을 완성해 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바위 성당, 별 하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휘성 작가의 서울의 야경 작품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 기하학적 형태와 선명한 색감으로 그려진 서울의 야경이 담겨 있습니다. 캔버스 정중앙에 계란의 노른자처럼 샛노란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그 밑에 붉은 빛이 감도는 건물들이 가로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러 개의 높은 건물들이 리듬감 있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창문과 문, 벽면의 선들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섬세하게 나뉘어 있어 도시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강조됩니다. 도시의 아래쪽에는 푸른색과 청록색의 영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강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되어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캔버스 상단 하늘은 흰색과 회색빛의 네모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희성 작가는 건물의 직각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사물을 네모난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직각적인 패턴과 반복이 두드러지며 색감과 밀도 있는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을이 물든 마을 풍경,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민준 작가의 삐에로 오형제 작품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 5명의 화려한 삐에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연한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그 위로 5명의 인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각 인물은 과장된 표정과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몸의 형태도 자유롭게 변형되어 있어 마치 꿈속의 등장인물들처럼 보입니다. 삐에로들의 얼굴은 가면을 쓴 듯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입 주변과 눈가에 다양한 패턴과 색이 더해져 있습니다. 표정은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모두 화려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꽃으로 장식한 사람도 있고 알록달록한 파마 머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상도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삐에로는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었고 또 다른 삐에로는 기하학적인 패턴이 가득한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등 강렬한 색채들이 뒤섞이며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천민준 작가는 드로잉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색과 배경을 최소화하고 선의 힘을 강조해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삐에로를 주요 소재로 삼아 인간 감정의 다양한 결을 선의 굵기와 흐름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삐에로 형제, 삐에로 삼형제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노아 작가의 데이드리밍 작품을 소개합니다. 정사각형 캔버스에 그려졌으며 단순한 텍스트로 구성됐지만 형태와 질감 그리고 글씨의 흐름이 잘 느껴지는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캔버스 정중앙에 검은색 영어 알파벳들이 덩어리처럼 뭉쳐 있습니다. 일부는 명확하게 읽히지만 일부는 번지거나 뭉개져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써내려 가거나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오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배경은 깨끗한 흰색이라 글자의 검은색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작품의 제목 데이드리밍의 뜻은 백일몽, 공상입니다. 제목처럼 이 글씨들은 마치 꿈속에서 떠오르는 문장처럼 몽환적으로 느껴집니다. 최노아 작가는 글씨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시각적 정보를 조합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텍스트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하며 반복과 겹침을 통해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우슬란드, 나, 다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허겸 작가의 서울 넘버 9, Before Sunset 작품을 소개합니다. 가로로 긴 캔버스에 서울의 도심 풍경을 추상적으로 담았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섞인 형태들이 모여 건물들의 윤곽을 이루고 있지만 선명한 경계선이 없이 흐릿하게 번져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색채는 푸른빛과 보랏빛이 중심을 이루고 곳곳에 연한 주황색이 섞여 있어 해질녘 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건물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생략되었지만 화면을 자세히 보면 곳곳에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들이 겹쳐 있으며 이는 고층 빌딩과 작은 주택들이 어우러진 서울의 도시 풍경을 암시합니다. 추상적인 형태를 통해서도 도시의 구조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겸 작가는 흐릿한 도시 풍경을 담아냅니다. 해질녘 건물들이 빛을 머금은 순간을 표현하며 형태보다 색감이 강조된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연작 세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16명의 작가가 펼쳐 보인 독창적인 예술세계 어떠셨나요? 예담하경 전시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열립니다. 전시장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장애예술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미술 속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술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에 대한 생각이 더욱 넓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듣는 문화예술 채널 오디아였습니다.